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발표한 1월 서비스업 지수는 52.8로 전월 54.1보다 감소했습니다. 경기의 확장과 수축의 기준점인 50을 넘기긴 했지만 시장 전망치 54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채 매수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차입금 조달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 1분기 차입금 규모는 지난 분기에 발표했던 8,230억 달러보다 소폭 축소된 8,150억 달러, 2분기 차입금 규모는 1,230억 달러로 지난해 2분기 2,340억 달러보다 축소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채 공급량은 앞으로의 재정 전망을 고려할 때 적정한 수준이라며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 고정 및 변동금리 국채 공급량을 늘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에 대한 부담은 단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러한 재무부의 발표와 ISM 서비스업 지표의 부진으로 미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낮추려고 하는 금리는 연준이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 만기 국채금리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베센트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그는 연준에 금리를 인하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의료용품과 조선업이 재건 타깃이며 이를 통해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궁극적으로 관세 자체로 인한 수입 감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로 기준금리는 기존 4.75%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찬성하는 통화정책위원은 7명, 반대는 2명이었고 2명의 위원은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영란은행 측은 지난 2년간의 긴축 통화 정책으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안정화했다고 평가했고 앤드류 베일리 총재는 영국 경제와 전 세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가 인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ISM이 발표한 서비스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장악을 언급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자 안전자산인 국채에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4.2%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진정세를 찾아가자 또 다시금 미국 증시에 힘을 내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세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우리는 또 어떻게 향후에 흘러가고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계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해왕입니다. 네, 2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명령에 조금 다소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향후 좀 준비해야 될 자세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소중한 시간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항상 많은 이슈 속에서 우리가 또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오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고 또 내일은 비농과 실업률이 발표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실 거고요.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잘 짚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 이런 해왕 마스터님의 선구안을 담고 싶다,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그리고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후 6시 이후 우하향을 하면서 9시 8분경에는 21,705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했었던 나스닥 선물인데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회복하다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고용이 약해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또 음봉이 많이 좀 출현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금 한 번 더 힘을 내면서 11시경에는 21,783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횡보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0.05% 정도 상승한 21,774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왕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마다 영내포 잔액에 대해서 꼭 짚어주시곤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금융 시스템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는 이 영내포 잔액이 2021년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이렇게 영내포 잔액이 지금 최저치를 경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들어올 돈이 좀 적어졌다는 거니까 하방으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아니야, 아직 들어올 돈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아직은 네, 남아있다. 네, 남아있다. 왜냐면은 이게 차트 좀 보면서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영래포가 원래 0이어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0이어야지 정상이에요. 네, 잔액이 원래 없어야 돼요. 아예. 네, 이거 예. 과거 패턴 보세요. 원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팬데믹 이후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발행된 자금이 흘러갈 데가 없으니까 영래포로 들어온 현상이 이어졌었는데 이 긴축할 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머니마켓 펀드 시장의 활용 창고가 돼버린 거예요. 연준에 대한 어떤 이제 은행 계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 잔액이 거의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잔액이 떨어진다는 건 시장 유동성이 다소 줄어든다는 건데 근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그러면 시장이 이제 다 상승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죠? 예.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근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잔액이 남아 있죠. 미비하게나마 남아 있어요. 미비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이게 왜냐면 지금 보시는 차트가 4년치 차트예요. 4년치 차트. 그렇다 보니까 이 짧은 텀 기간에 대한 구간도 이제 어떻게 보면 판단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긴 기간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0이 될 때까지는 좀 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국채 발행 얘기 나왔죠? 네. 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네, 화면 잠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채가 사실 이제 앞으로 좀 국채 발행을 연준이 좀 의식을 한 거예요. 연준이 아니죠. 미 재무부가. 왜냐면은 국채 금리에 대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굉장히 가파랐잖아요. 상승 랠리가. 이거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잠시만요.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이거를 의식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좀 줄였어요. 앞으로 줄일 계획이고. 그리고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싸우거든요. 또 민주당하고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당 관련해 갖고 이제 또 트러블이 나가서 이 트럼프는 지금 메모리즘이 있어요. 이거 어차피 이거 패스 못 한다. 부채 한도 협상. 그러니까 활용 방안이 TJ 잔고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무부에 있는 계좌를 활용하는 거죠. 사실상 이걸로 유지를 하겠다. 근데 중요한 게
재무부에 있는 TJ 잔고를 활용하게 되면요, 이게 감소할수록 은행에 있는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너무 복잡한 건 제가 뺍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게 시장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복잡한 얘기죠. 예,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 집중하세요. 이거. 예. 자, 국채 발행을 안 하게 되면은 TJ 잔고를 활용하기 때문에 TJ가 감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해당이 되겠죠. 이게 지급준비금으로 증가로 이어져요. 이러면 시장 유동성이 좋아져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트럼프 2기는 국채 발행을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러분들. 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이게 한계에 다다르는 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측정을 했을 때 6월까지는 걱정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TJ 잔고 활용 자체. 그때까지는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늘어지고 있어요. 시장 위기론이.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시장이 이제 떨어지는 거를 역배팅 할 거야. 준비를 할 거야.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시기 맞추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는. 왜냐면은 이 매크로 환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제 12월까지만 보더라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3월에 시장 위기론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러는데 저도 왜냐면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잘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말이 바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매크로 환경이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또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걸 자꾸 늘려버려요. 이 타이밍을. 예를 들면은 연준 금리 인하가 계속 뒤로 늘려나죠. 우리 작년에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뭐 3번 할 거야, 4번 할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말일 되니까 갑자기 말 바꾸죠. 2번 정도. 또 올해 들어오고 나서는 계속 딜레이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는 거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대응이 가능해요. 대응이. 저는 지금은 아직은 시장이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하셨던 어떤 영래포에 대한 부분은요, 이거는 그냥 0이 될 때까지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있구나, 이렇게만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크게 이제 지금 최저치죠. 예, 요 근래 들어서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시장이 유동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고, 국채 발행 계획 재무부 관련해 갖고는 지속적으로 발행을 안 할 거예요. 부채 한도에 대한 어떤 트러블, 셧다운이죠.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2기 시작하자마자 뭐 셧다운 열리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행보가. 네, 그래서 TJ 잔고 활용하는데 이 TJ 잔고에 대한 감소는 시장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차트는 제가 좀 이따 또 기가 막히게 분석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영래포 잔액이 0이 될 때까지 시장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셨고요. 또 트럼프 시대의 국채를 또 발행하는 일은 적을 것이다. 오히려 축소하려는 전략을 더 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관세 리스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트럼프가 또 관세를 이 협상 카드로만 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상대국에 관세를 매길 것인지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관세는 매길 거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트럼프 맘이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근데 해요. 네.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한다면 하는 주의인데 지금 미국 우월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캐나다를 미국으로 이제 흡수하겠다. 사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환경이 그게 돼요. 예를 들면이에요. 왜냐면은 캐나다가 지금 냉정하게 그냥 여기에서 솔직하게 망해가고 있거든요. 이제 정책 잘못 꺼내면 망한 거예요. 나라는 그렇게. 캐나다인들도 어떤 미국 내 흡수를 원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돼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뭐 이제 어떤 미국 내 입지예요. 입지.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가 계속 이제 넘어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I에 투자하는 이유, 본격적으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투자하는 상황으로 연출이 되는 거고, 그리고 중국 견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괜찮은 이론을 좀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트럼프가 직접적인 이제 절차를 밟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어떤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다. 근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거는 이제 노란톡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재미삼아 들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근데 이제 관세 정책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실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이 타이밍을 볼 거예요. 타이밍을. 네, 저는 일단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달 유예를 했잖아요. 유예를.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주식 트레이딩 스케줄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럼 이번 달 말일까지 관련해 갖고는 시장이 상승 이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관세 관련해서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 한 텀 쉬는 구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관세를 들어간다고 해갖고 시장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왜냐면은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이 상대국이 누구예요? 캐나다, 이제 멕시코랑 중국. 캐나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중국 관련해서는 좀 미비해요, 생각보다. 근데 이거 관련해 갖고 제2의 미중 무역 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메모리즘인데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이제 숏이 생각보다 약했어요. 내용치고는. 예. 지금은 시장이 너무 가파른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쿡 찔러도 그냥 훅 무너지는 구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신경 쓰는 건 지금 매크로 환경은 이제 연준도 아니고 미국 지표도 아니에요. 예. 트럼프 입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시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당분간 지표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순 그 당일에 대한 거래량 증가 정도로만 판단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럼프에 대한 행정명령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떤 언급을 하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갈릴 거예요. 그러면은 행정명령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거는 세금, 에너지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만 보셔도 됩니다. 예,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좀 집중하시는 걸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실행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 유예를 했으니 그 유예 기간 동안은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집중하자. 이렇게 판단. 왜냐면 재료가 소멸됐잖아요. 일단 단기간에 대한 재료 소멸. 그 부분을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또 나오면은 그때 또 언급이 새로 있으면 또 매매가 실현 타임이 늘어지겠죠. 왜냐면은 그때는 리스크가 굉장히 또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시대에는 트럼프 입에 꼭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 세금하고 에너지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선물 전략 오늘은 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7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8개의 지표가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RSI와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같은 매수 사인을 드셨습니다. 네, 일단 아까 뭐 거시적인 상황을 봤을 때 상방으로 더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매수를 드신 건지 아니면 오늘 매수인 건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봐도 되고 앞으로 네. 또 이번 달에 좀 매수 위주로 많이 포지션을 보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선까지 열려 있나요?
네, 그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단기에 대한 지금 왜냐면은 이게 차트가 좀 지저분해요. 최근에 이게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딥시크잖아요. 왼쪽 네모가 그죠? 이게 이제 세금 관련 행정명령이고 근데 이제 딥시크는 사실 저도 당황했어요. 근데 우리 그 설 연휴 기간이었죠. 그냥 네.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갑작스럽게 이제 딥시크 관련해서 출연을 했는데 제가 이게 금매가 나왔는데 사실 좀 기다리자 했어요. 기다리자고. 왜냐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대단하긴 하죠. 근데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제가 정리하는 걸 되게 선호해요. 네. 왜냐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안 돼요. 음. 근데 미국이 지금 몇백 조를 투자하는 입장인데 고작 이제 70억짜리 개발금이 들어간 어떤 이때 이 프로그램이 과연 AI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기다려보자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럼 미국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은 이거를 드러내놓고 어떤 AI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 이러지만 차트가 다시 이제 원상 복귀됐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참여자들이 이 중국이 내놓은 딥시크에 대한 부분이 AI에 앞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다는 걸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 전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해 갖고는 갑작스럽게 또 이제 가능성 자체가 대두되면서 시장 급락이 나왔지만 한 달 유예하면서 또 재료 소멸로 이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좀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아까 봤었던 영래포 부분 그리고 세금 부분 이 부분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번 달 내로 이제 부채 한도 관련해 갖고는 아예 의미가 없고 왜냐면은 미국 재무부의 방향이 TJ 잔고로 아까 전에 봤듯이 활용하는 걸로 넘어갔잖아요. 앞으로 그럴 거고 왜냐면 국채 발행도 안 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이미 6월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고 시장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관련해 갖고는 한 달 유예했죠. 그러면은 이번 달엔 나쁘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시장 평가로. 그러면은 재료는 어차피 여기서 이제 소멸이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파동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왼쪽과 같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이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차트가 지저분하긴 한데 이 최근 변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내 딥시크였고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이미 예정이 좀 돼 있었어요. 언젠간 나올 것이다라고서. 근데 지금만큼 딱 좋은 상황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왼쪽과 같은 어떤 추세 차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봤을 때. 그러면은 재료가 아무것도 없고 유동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되면 이 기준선에 대한 위치값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일단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번 보죠. 네, 21,650포인트예요. 21,650포인트. 네, 이 구간에서 매수 한번 보시는 걸 좀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시장이 제가 계속 늘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면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미증시가 좀 어디까지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이 24,000에서 5,000이에요. 일단은 24,000에서 5,000까지는 시장 상승이 쉽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좀 꺼내 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뭐 엘리언트 파동 이러면은 제가 사실 엘리언트 파동을 잘 안 봐요. 이게 단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융통성이 없어요. 이게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 판단이 추세장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한 여부 자체를 좀 확정적으로 내리기가 이 차트만 갖고 굉장히 힘들어요. 엘리어트 파동이. 이것만 가지고 시장에 대한 어떤 매수 매도세를 논하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런 판단이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판단할 때 좀 좋은 신호를 보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언트 5파 중에 3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좋아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3파. 3파동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이 5개가 있으면 요 가운데 부분이에요, 요 가운데 부분. 이게 왜냐면은 가장 긴 추세고 가장 이제 수익이 크게 극대화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좋아를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은 선제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차트상 상승할 거야 라고 하는 3파동에 대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요. 근거가. 왜 그러면 저는 좀 돌다리를 두들기는 걸 굉장히 좋아를 합니다. 계속 시장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과거 모멘텀을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좋아를 하는데 3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뭐냐면은 1파동, 2파동에 대한 근거만을 가지고 3파동을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만약 엘리언트 파동을 볼 거면은 5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좀 단기를 취하는 입장을 좀 많이 취해요. 그냥 재미만 보는. 이걸 가지고 극적인 수익률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은 안 씁니다. 근데 나스닥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재밌는 게 엘리언트 5파동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요거 지금 차트 보시면 제가 차트를 2개를 좀 보도록 할게요. 1차 이제 엘리언트 파동이 나왔던 구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엘리언트 파동이에요. 하락은 뺄게요. 매크로 환경이 너무 상승세가 집중되다 보니까 하락 파동은 좀 제외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3파동이 어떻게 보면은 올랐다는 전제 이거를 1로 두고 0.382가 하락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4파동에 대한 전제예요. 이거는 그냥 기술적 근거예요. 엘리언트 파동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이거 딱 맞아 떨어지죠. 네, 보시면 제가 일부러 피보나치 비율을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에 대한 위치값이 내려온데 0.618이죠. 상승 대비해 갖고 3파동이에요. 그러면은 4파동이 이어지고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간다. 어디까지? 0.618까지. 네. 이게 지난 어떤 작년에 있었던 파동, 엘리언트 파동입니다. 근데 지금 파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파동. 최근 들어왔던 파동 볼게요. 자, 최근 들어왔던 파동 보시면은 이제 저점에서 고점까지 어떻게 보면 위치값 보면은 1에 대한 대비로 또 0.382가 떨어졌어요. 그럼 무슨 뜻이냐? 최근 관세 관련 이제 딥시크 관련한 저점 있죠. 2600포인트, 700포인트. 여기가 이제 4파동의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시장 상승에 대한 열리는 구간은 어디까지 해당이 될까? 뭐 같은 위치값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로 0.618 보시면 24,000에서 5,000 사이 이 구간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면은 이전과 같은 여기 보시면 5파동 보시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빨간색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 이전과 같은 5파동이 한 번 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술적으로서. 근데 단순히 어떤 시장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 잔재, 이제 재료가 하락 재료가 좀 남아 있는 상태라면 제가 이걸 거부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재료가 좀 많이 다 소멸됐어요. 예. 이제 관세 관리일 때 어떤 나올 때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단기 조정은 드러날 수 있는데 뭐 유동성 관련해 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2가지 근거를 댔죠. 네, TJ 잔고 그리고 영래포 자금. 뭐 다시 MLF 머니마켓 펀드 시장으로 들어올 거예요, 당분간은.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지금 포커스 맞춰지는 게 6월까지 좀 늦춰진 상황이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이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22,000까지 봤어요. 22,000까지. 맞아요. 22,500에서 뭐 최대 23,000까지도 얘기는 하셨던 것 같은데 더 올라갔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이제 포인트가 이제 19,000 포인트 뭐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또 매크로 환경이 또 바뀌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적응을 해야 돼요. 말이 바뀌는 걸 어떻게 안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얘기를 하잖아요. 트레이딩은 어디까지 올라요는 무의미하다고. 언제까지 올라요가 의미가 좀 더 깊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서.
시장이 어디까지 상승하나요? 그거 못 맞춰요, 여러분들. 예. 제가 이거 24,000, 5,000도 지금 기술적 분석이 나오니까 설명을 하는 거지.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실 때가 많아요.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신입니까, 여러분들?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1년 뒤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그걸 적응하는 거죠. 그게 트레이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답안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금 단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 이번 분기죠. 이제 1분기, 2분기에 대한 부분의 대응은 24,000에서 5,000 사이는 열려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노란톡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지금 24,000에서 25,000까지 나사 선물 100 같은 경우에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 21,650포인트 일단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이 타점이 올 것인지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그러면 이제 또 개장 상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 선물부터 저희가 개장 이후의 전략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선님 21,650포인트에서 매수 사인 주셨는데 혹시 전략 변경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네, 전략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안 오면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새벽 시장 때 24시 넘어가고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조금 아쉬운 게 이게 시간이 안 맞잖아요. 네. 그래서 새벽에 올 때가 좀 많아요. 좋은 자리 값이. 좀 날밤 까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많아요. 실제로 밤새고 하는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막 새벽 3시에 자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오늘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내일 그 고용지표 발표 있잖아요. 네. 예. 근데 크게 시장 영향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어떤 거래량 증가만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주요 지표가 없습니다. 예. 행정명령만 좀 집중하시는 걸 권유드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목상 어쩌면 단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상단이죠. 채널 그 구름대 상단 여러분들 구름대 상단 구름대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구름이라고 해요. 파란 구름 빨간 구름 빨간 구름 위에서 보시는 거를 권유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은 초입부예요 여러분들 이거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최근에 이제 그 보시면은 구름대 돌파가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재료 소멸되고 최근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초입부예요, 초입부. 추세 초입부. 어떤 상황이냐면 보시면은 초입부 다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이시죠? 이 초입부에 해당되는 거야. 이런 위치 값에. 그죠? 시장 막 오르고 나서 그때 가서 이거 해양 말대로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손절 위치 값은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손절은 이제 25,000포인트 보시고 가시면 돼요. 스윙 이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는 자리니까 이 정도만 참고하시고 계약수는 최소화 시키세요.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이니까 무리하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네,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으니 계약수는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고요. 오늘 21,650포인트에서 매수 사인 주신 거 유효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계속해서 오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루드오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원유 재고가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또 하락을 했었던 오일인데요. 그래도 미국의 이란 제재가 지지력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일봉상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시 2분경에는 71.80달러 선까지 올라왔고요. 현재는 0.63% 정도 상승한 71.4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크루드오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매수 사인인데요. 전체 지표들 중에서 스토캐스틱 RSI, 그리고 ADX, CCI, ROC, 브렌베어 파워, 지금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관망일까요? 사실 제가 최근에 이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기술적 분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차트가요? 네. 단순히 제가 좀 보는 게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게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가 좀 건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미국 자국 내 좀 생산 위치를 좀 늘리려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데 근데 차트가 지금 봤을 때 너무 정교하게 채널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 더 흔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황은 매도예요. 시황은 매크로 환경 매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봤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저점. 시황은 매도나 지금 이 시황세가 매도가 유지되려면은 최소한 70 밑바닥까지 뚫고 그냥 밀어버려야 돼요. 아예. 그 다음에 대응하셔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은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이제 원유 미국 내 이제 공급량 증가에 대한 게 행정명이 굉장히 약해요. 이걸 한번 트럼프가 한번 드러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때부터 한번 보셔도 괜찮다. 매도를. 근데 지금은 차트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블 바닥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블 바닥. 네, 그 차트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매수를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기보다 저는 관망을 보시는 거를 좀 권유드릴게요. 왜냐면은 시황이 안 맞아요. 시황이. 차트를 그냥 부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 보이는 채널 있죠, 여러분들. 예, 이게 부셔져야 돼요. 부서지고 나서 판단을 좀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최근에 매도를 봤던 이유는 어떤 이 저항에 대한 구간,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았다. 이거였지만 지금은 내릴 만큼 내렸어요. 74에서 71.50까지 내릴 만큼 내렸어요. 굉장히 단기적으로.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는 막 시황이 엄청 임팩트 있지 않아요. 오펙도 사실 이제 미국 트럼프 눈치 보기 들어갔고 상황이 뭘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이제 미국 내 이제 원유 생산을 어떻게 좀 이끌어내는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이거를 기다려보고 대응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차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에는 매도 사인을 드는 것이 맞으나 70달러 밑으로 하향 돌파했을 때 그때 대응해도 매도로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관망 사인을 전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너튜브로 실시간 또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SY리님께서 안녕하세요 회원님, 한국 시장 아직도 2600에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양 마스터님이 나오실 때마다 저희 한국 시장도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2,600에서 정리해야 할까요? 네, 해야 돼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공감을 가셨다면 오늘 좀 주무시면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권해드릴게요. 네. 시장이 눌리면은 팔아야 되는데 전혀 이 어떤 시장 환경을 이해를 못하고 몰라 다시 오르겠지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서 그냥 버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게 이게 그걸 펜다멘탈이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했었던 약속을 깨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실제로. 왜냐면 손실 보기 싫은 거야. 제가 국내 장은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단타 대회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길게 잡고 있으면 잡을수록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단일 종목 관련해 갖고는 어떤 테마가 발생한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예. 그런 세세한 것까진 말고 어떤 장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환경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한번 꺼내 보시길 권유드려요. 우리 2020년도에 이제 시장에 돈이 넘쳤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그죠? 자, 이때는요 이렇게 다트판에 이제 200개 종목을 해놓고 탁 던진 다음에 그거 사도 올라요. 근데 그게 진짜 어떤 기업 가치가 정말 잘 돼갖고 오른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코스피 시장에 이런 유동성은 없을 거다. 앞으로. 이거는 진짜 역사에 남을 장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코스피를 보자면은, 자, 미국 대비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면은 하락이 미국 대비해갖고 상승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이건 뭐냐면 이제 펀더멘탈이 아예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외국인도 투자 안 해요. 지금 성장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너무 세요. 미국의 성장세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자금을 흡수하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취하고 있으니 오히려 이제 해외 자금이 다 미국 내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오히려 이게 좀 장기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시장에 대한 상승 파동인데, 지금은 뭐 이런 파동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은 저는 보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이제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저항선 위치값에 그냥 한번 부딪히고 다시 한번 매도 랠리를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펼쳐졌다 이렇게 판단하시기 좋은데, 그 선이 좀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2600에서 700 사이예요. 그러니까 국내 장에 대한 대응은요, 테마 대응이 굉장히 수익 내기가 좋아요. 테마 대응 그냥 스타일 분석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슈 분석만 계속 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그리고 칼같이 손절하고 칼같이 수익 내고, 이 반복 형태로 수익 이제 구간을 이끄시는 게 좋은데, 제가 그때 웬만하면 정리하세요라고 언급을 드렸던 거는 나는 이걸 앞으로 5년 들고 갈 거야. 장기적으로 2년, 3년 들고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웬만하면 정리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점은 제가 유지해요. 예. 국내장의 대응은 뭐 이제 테마 대응으로 하시는 걸 제가 권유드려요. 테마 대응. 이슈가 발현되면 어떤 수급이 몰리는. 왜냐면은 적은 어떤 시장에 대한 유동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국내장은. 근데 그 안에서 또 돈이 돌아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5년, 3년에서 5년 들고 간다, 막 1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라는 건 결국에 그 국가에 대한 성장과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보고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국내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테마로 어떻게 보면 순환매로 자금이 순환이 들어오는 그 상황은 계속적으로 연출될 거예요. 아시겠죠? 단타에 자신 있는 분들만 하세요.
이거 잘하는 사람 많아요. 단타는. 단타 대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 왜냐? 이 안에서 자금을 도니까. 그죠? 이것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스피 2,600에서 2,700 사이에서 주식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은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테마주 장세로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타로 운세 탕님께서 금값 고공행진 천장이 뚫렸는데 얼마나 갈 것 같나요? 라는 또 질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어제 장중에 2,900달러를 넘기도 했었는데 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선까지 보시나요? 이거 상단 없어요. 아, 상단. 3천 넘겨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까요? 요새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네, 지금 막 금 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 네. 주변에 이제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자꾸 금을 사시는데 좀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 금은 뭐 어차피 변동성이 크게 없으니까. 네. 왜냐면은 나 금 사서 돈 벌었어 이런 얘기도 주변에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그 상단이 없어요. 이거 금이 자꾸 계속 오르는 이유는 시장 불안성이 높아져서 그런 것도 커요. 자금이 이동할 데가 없어요. 주식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체 어떤 화폐가 만약에 1억이 발행됐다 한 국가에라고 기준을 했을 때 주식 시장에 들어오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위 예외에 대한 분은 뭐 저축도 하고 소비도 하고 뭐 부동산도 사고 뭐 어떤 다른 다양한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제 자금 순환매가 이제 변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금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를 많이 안 해요. 그냥 앞으로는 계속 좀 더 오를 거예요. 이 판단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시장에 금융 위기가 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더 올라가겠죠. 예. 나쁘지 않은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쁘지 않은 투자. 근데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사기에는 타이밍이 안 좋다. 신규 매수는 매수 그쵸. 상승으로 보고 하는 거는 아니다. 예, 네. 이거 안 좋은 차트예요. 이게 아. 단타 아니면은 볼 수 없는 차트예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뭐 이제 단기 이제 수업 볼 때 그거 많이 보잖아요. 예, 돌파 매매.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차트지. 근데 이거를 신규 나 앞으로 금에 투자할 거야 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좋지 않나,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런 부분만 좀 판단 드릴게요. 예, 수익도 얼마 안 나요. 지금 대응해봤자. 차라리 지금 만약에 내가 뭘 투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보다 좀 현금을 쥐고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찰리 먼거가 그러잖아요. 조급해하지 마라. 제발. 예. 찰리 먼거가 오렌 버핏 오른팔이잖아요. 오렌 버핏이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그 사람 말 들었어요. 조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또 와요, 기회가. 근데 그때 또 모를 뿐이야. 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